필기들 잘하고 계시죠? 그 번호 잘 매겨서 필기 잘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목차에 보면은 그 강의 그 제공엔 목차 있잖아요. 그 1장, 2장을 한꺼번에 나가는 거니까 필기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을 이해라고 하든지 개념이라고 하든지 의라고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알아서 쓰시고, 개념 그러면 철학적 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고, 철학적 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해 그러면 개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의라고 하면 물리적 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 사고.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뭐 서기가 한 거 보니까 개념 이렇게 설명을 돼 있더라고. 어떤 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개수 그러죠. 지난 시간에 뭐 속도를 무지하게 빠르게 갑을 경신했죠. 그러면서 형체 이렇게 했잖아요. 형체론으로 넘어갔죠. 이제 개수는 형체가 아닙니다. 이제 수화를 하는데 이제 진도를 조금 늦게 나갈 테니까 이해하시고, 이해 못하면 질문하시고 그래야 돼요. 제 말이 맞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 형체를 보고, 이걸 전화기 그러면 맞죠? 그렇잖아요. 맞는데, 개수를 보고 뭐다 그러면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틀립니다. 그럴 수 있죠. 시각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죠? 저건 방법 그럽니다. 방법. 그래서 방법을 알다, 쓰임을 알다, 이런 뜻이죠. 첫 번째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생각하다 이런 뜻,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는 거 아시죠? 생각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이디어, 아이디어 그러잖아요. 뭐 생각, 사상, 사고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생각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를 사고 그러죠. 생각하다는 건 진행형인데 사고라는 건 자기가 규정된 거예요. 생각하다, 사고라, 사고력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이디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형체로 드러나면 뭐냐 이거예요. 그럼 형체로 드러날 수 있죠. 생각이 말과 글입니다. 네, 그렇죠. 말과 글입니다. 그래서 사가 말과 글 있잖아요. 사가 말과 글로 드러나다, 이러한 뜻입니다. 말에는 어가 있잖아요. 말에는 말로 하는 게 있고 어로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뭘로 드러나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드러나다는 아닙니다. 음성으로 드러날 수도 있죠. 이게 말은 아니죠. 글도 아니고 음성으로 드러났잖아요. 여러분들 상관편에 가보시면은 뭘로 드러나? 말과 글로 드러나, 음성으로 드러나요. 음성으로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말이 없다, 소리가 있다, 행동이 없다, 태도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5개의 없다 시리즈가 있어요. 상관에는 없다. 근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말이야 뭐야, 때리지 않았죠. 이런 것이 겁주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편관도 마찬가지다요. 뭘로 돼 있어요? 편관이 겁은 안 주거든요. 그러하다잖아요. 그러하다. 예수님이 딱 써 있어. 은근히 인사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안 들어?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사기적으로 그러하다죠. 그렇잖아요. 세무사원이 문 밖에 서 있어. 어때요? 가방 감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그러하다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사람 간에도 그러하다가 있는데, 오행에도 그러하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저 형상체로 보면은 저거를 비운다,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과 글로 드러나며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용이라고 합니다. 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명리학의 용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용신 그게 아니고요. 쓰임을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쓰임을 알다 이런 뜻이죠.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용되는 방법을 알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무슨 쓰임을 아는 거요? 동물한테 쓰이며 사람한테 쓰이며 사람에게 쓰이는 방법을 알다는 뜻입니다. 방법을 아는 거하고 쓰이는 거하고 의미가 틀리죠. 그렇잖아요. 방법을 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을 알다 이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그럼 사주에 그 사람한테 개수가 없으면 사람에게 쓰이는 방법을 모르나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것이 그대의 주종목은 아닐 뿐이다 그래야죠. 그랬잖아. 없으면 모른다고 하고 아주 극단적이에요. 요기통변 아니면 요기통변 하고 아니 있다고. 그렇잖아요. 서울 가서 부산 가려면 대구도 있는데 그냥 서울 부산하고 딱 끄트머리 그냥 북한 가서 총 맞아 죽든지 부산 가서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 양다 결정해라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개수가 없으면 처음에는 어디 가서 찾냐면 신금에서 찾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초에서 찾고 을목에서 찾고 그것도 없으면 간목에서 찾고 그러잖아요. 찾는 겁니다. 습기 찾아 산말리라고 하시면 찾으면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알다 이럽니다. 효도하는 방법을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배우는 게 간목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시든지 나중에 통변하면 개수 보면 이게 개수 보면 무슨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글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법을 알 거예요. 글을 익힐 거예요. 중에 글을 익히는 것이 간목이고 글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게 개수입니다.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의 단점은 단점은 그렇습니다. 말과 글이 고르지 못하다. 알았죠? 그렇죠. 뭐 때문에 고르지 못해요? 사고가 고르지 못하여서 이렇게 단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다룰 줄 모르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칭찬입니다. 사람 다룰 줄 모르면 왜 칭찬이에요? 당하고만 산다고 생각하면 참 좋은 사람처럼 여깁니다. 사람 다룰 줄 알면 써먹으려고 하고 나쁘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학생의 힘겨움을 알고 잘 인도해서 잘 생각해서 잘 인도해가지고 성실근면하게 살게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이 나라는 할 줄 모르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룰 줄 모르면 순진하시다, 당하고만 산다, 그러면 칭찬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 다룰 줄 안다, 이거는 통변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 다룰 줄 모르시네요, 그러면 의기양양해집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룰 줄 모른다. 이게 단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자기를 다룰 줄 모른다. 이러한 뜻입니다. 정반대로 바뀌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리학에서 나오는 말에 정반대 말은 90% 이상, 그거에 합당하는 말은 10%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통변하실 때. 뭐, 개수 보면 줄머니 통변하는 게 뭐예요? 방법을 모르시네. 예.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구축하지를 모르시네. 사고를 구축할 줄 모르냐. 계획을 짤 줄 모르시네. 그럼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10% 정도는 계획을 구축할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통변해도 됩니다. 개수만 쳐다보시면 우울증 걸리셨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 심정 알아준다고 되게 좋아합니다. 하여간 역설적이고 나쁜 통변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절대적 용어를 사용하는 통변은 대단히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명리학자입니다. 이거 망하겠네, 죽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절대적 용어잖아요. 역설적 용어는 상대를 위안하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사람 살 줄 모르시니까 좀 당하고 살아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쁘진 않은데 뭘 모르시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절대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 표현을 알았더니 절대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을 우롱하거나 처참하게 만들지는 말해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수의 특성, 말과 글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무형상품 개념이죠. 그렇잖아요. 무형상품 개념이다. 표정 살펴보면 인자하죠. 그렇죠. 모든 걸 다 이해하죠. 그렇죠. 표정을 살펴보면 승질날 태도를 하고 있는 표정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그래서 장단점으로 해야 됩니다. 저번 주에 말한 갑을경신은 표정도 없고요. 생각도 없습니다. 그들은 형체입니다. 걔가 뭘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걔가 뭘 계획자는 거 아닙니다. 갑목은 누가 계획자죠? 그쵸? 개수가 계획자주죠.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건 어느 시스템에 살아? 병화라는 시스템에 살죠. 그래서 개갑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내 계획은 내가 짜고 내 활동 계획은 세상에 정해주고 병화가 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천간에 개수병화가 둘 다 있으면 개수 정화는 어디에 있으라겠어? 암장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실제 계획입니다. 천간에 떠서 정화가 임수를 해야 하거나 개수가 병화를 해야 하시면 자기 계획에 대한 설정도 잘못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자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놀면서 안 했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대 계획가 틀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수는 뭐 하는 거라고? 계획짜기, 생각하기, 구성하기, 계획, 작전,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만 사람을 위해서야 일단 나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 자기 계획과 같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자기를 다룰 줄 모른다와 자기를 다룰 줄 안다로 구성된 것들의 통변 용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개수의 특성 생각하는 거, 나타나는 거는 말과 글로. 그렇죠? 사위적 용어로는 사람의 쓰임을 알다죠. 방법론을 아는 사람 어떻게 쓰는 게 안답니다. 그렇죠? 사람의 쓰임을 알다요. 사람의 쓰임을 알다 중에 무슨 쓰임이요? 본질적 쓰임을 알답니다. 활용적 쓰임을 알다가 아니라 사위적 활용적 쓰임을 알다라는 것은 병화가 합니다. 그렇죠? 본질의 쓰임을 알다는 것은 개수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개수의 특성 그러면 사람의 본질을 알다 있잖아요. 지금 용어를 조금 바꿨죠. 3년 만에. 그렇죠? 그냥 본질만 알아요. 본질을 가지고 쓰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본질을 쓰는 걸 알죠. 본질을 알다 개수. 병화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람의 사회적 활용을 알다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런 것 때문에 걔네들이 싸우지 않도록 하여 달라. 이런 뜻입니다. 개수 병화가. 알았죠? 만약에 싸운다는 것은 병화가 지나치면 개수가 마르죠. 개수가 지나치면 음습해가지고 병화가 쓰임이 안 나오죠. 개수가 지나치면 자기를 가린 거잖아요. 가려서 말 안 했으니까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치 보게 하는 사람 그럽니다. 개수가 지나치면 상대한테 내 눈치를 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통변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개수 정화라는 것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고치려는 마음은 일단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화하고 임수하고는 틀립니다. 병화, 임수는 상황에 맞게잖아요. 그렇죠? 개수, 정화는 상황에 맞게요, 나한테 맞게요. 나한테 맞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점 연구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장점 연구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비교 연구라 합니다. 개수란 사람의 본질을 알다, 사람의 생각이다. 이것이 말과 글로 나타나며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을 바로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수의 가장 많은 용어가 생각, 그리고 말과 글, 도덕적 의지와 행동, 그럽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생각은 뭘로 나타나? 말과 글로 나타나죠. 그렇죠? 도덕적 의지는 뭘로 나타나요? 도덕적 의지는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게 개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성 중에 하나인데 저거를 부정적으로 해도 됩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간에 있으면 부정적 해설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점학자가 아니고 명리학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성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뭐 타로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육초를 하거나 그러면 사람의 심정은 안 건들죠. 건들지 않죠. 그렇잖아. 건들 무슨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심정까지 건들 건 없죠. 그런데 명리학은 분명히 심정을 건듭니다. 여기 가슴에 있는 심도 건들고요. 남하고의 정도 건들고 여기에 있는 머리에 있는 의지도 건들고요. 그리고 여기 머리에 있는 수준도 건들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시면 됩니다. 조심해서 통변하시면 됩니다. 물어봐도 답변 안 하는 역학자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훌륭하려고 무슨 말, 훌륭하려는 생각에 무슨 말이든 하는 역학자는 저급합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이 되려면 끝까지 자기 실력의 30%만 발휘하시면 됩니다. 상생입니다. 오행은 뭐 여러분들 뭐 명리학은 모든 게 상생상극으로 구성되어 있죠. 상생입니다. 개수의 상생은 기준이 수생목입니다. 그렇죠? 수생목입니다. 수라고 하는 개수는 자중에 있고 축중에도 있고 진중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수가 뭐 상생을 하려면 이렇죠. 상생을 하려면 간주로 나누면 이렇게 상생을 할 수 있습니다. 천간에 있는 수가 상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병화를 보면 상생은 뭐 이렇게 을목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상생입니다. 그렇죠? 여기다 통변을 쓰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상생할 때 상생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통변하냐면 자질, 개발 이렇게 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뭐라고 통변하면 되냐면 이거 뭐라고 여기다 놓고 통변하셔야 되죠. 형체로 드러나야 돼, 안 나야 돼? 개수 얘기하랬더니 개수만 쳐다보고 개수라는 무형이라고 했잖아. 형체로 드러나야죠. 뭘로 드러나야 돼? 간목이나 을목으로 드러나야죠. 수생목이. 그러니까 간목이 드러났어. 뭘로? 자질 개발하는 걸로. 자질 개발하는 걸 뭘로 들어갔어? 생각이 뭘로 자질이라는 개수가 뭘로 드러나는 거? 말과 글로 드러났지. 그렇죠. 말과 글로 드러났죠. 그렇죠. 말과 아이고 말씀도 잘하시고 글리도 잘하시고 논리가 있으시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통변할 때 교육적 선비형 인간형이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말도 잘하고 글도 잘하고 그러면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말 잘한다면 약간 유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고 말도 잘하지 글도 잘하시네 그러면 참 고마운 말로 들리는데 일반인들이 왔다 말도 잘하시고 글도 잘하시네 그러면 저 그렇게 유치한 사람 아닌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준에 따라 생각이 틀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맞추시는 게 통변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통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가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말도 잘하시고 글도 잘하시고 그러면 저 수단으로 장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품질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자질 개발이죠. 이건 병화가 있으니까 이 을목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생활 적합력입니다. 사회생활 적합하게 자기를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개발은 뭐 하는 거예요? 자질에 맞춰서 개발한 거고, 요 개발은 뭐 하는 거예요? 사회에 맞춘 거예요? 사회생활에 맞춘 거예요? 사회생활에 맞춘 겁니다. 그렇죠? 사회생활에 맞춰야 됩니다. 사회생활에 맞춘 겁니다. 누가 부지런해? 시간으로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하잖아요. 개수 정화는 부지런한 사람의 최고입니다. 아주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죠. 이겁니다.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입니다. 이제 그죠? 자중의 개수, 축중의 개수, 진중의 개수들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순환상생이라는 거 아시죠? 순환상생이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들어가 있죠. 시간은 진행이 안 진행해. 시간은 어디서 왔고 그리고 어디로 흘러갑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순환상생형 수생목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병화다 맞추죠. 그렇잖아요. 이건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신금에다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맞추는 겁니다. 이 개수를. 그러니까 자중의 개수는 금생술하고 수생목을 해야지 많이 내력을 갖춘 겁니다. 이걸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기토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지 상생을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지나갈까요? 그냥 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저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지나가야 되냐, 그냥 가야 되냐. 그렇죠? 하고 가면 집에 가서 이렇게 사주 쳐다보면 헷갈려가지고 안 보여 또? 안 하고 가면 맨날 그렇게 하고 앉아서 얘기 모르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뜻입니다. 예? 하고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거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돼. 개수는 수생목이구나. 글자로 쓰면 개갑이구나. 이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개갑인지 개을을 하는 건지는 뭐를 보고 알아야 돼요? 병화를 보고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목적을 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개수가 암장에 있을 때는 순환상생이다. 그렇죠? 순환상생 이어지는 거잖아요. 과거와 미래를 이어져야 되죠. 이런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말하죠. 요거는 미래라고 말하잖아요. 요거는 현재라고 말하죠. 그래서 기토를 뭐라고 말해? 현재 환경에 적합하게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 환경에 적합하게죠. 현재 환경에 적합하게 잘 보세요. 축중의 개수 현재 환경에 적합하게 넘어가서 자질 개발을 하다. 현재 환경에 적합하게 알았죠? 자질 개발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토입니다. 자중의 개수 과거의 내력에 맞게 이게 전달자의 내력에 맞게 그렇죠. 선생님의 내력에 맞게 가문의 전통에 맞게 법통에 맞게 고려대에 맞게 연세대에 맞게 우리 학교에 맞게 우리 동네에 맞게 그런 거 아시죠? 우리 엄마에 맞게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맞게 내력에 맞게 내력은 쌓았다는 뜻입니다. 내력에 맞게 자질 개발을 하다. 여기 안 보고 땅 쳐다보네. 써서 뭐 할 거예요?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이게? 현재 환경에 맞게 자질 개발을 하다.
내력에 맞게 자질 개발하다. 내력이 한자어입니다. 과거 전통에 맞게가 내력이라고 그래요. 내력이라고 합니다. 외력이 아니 외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력이라고 합니다. 쌓아 있는 거를 내가 가지고 오는 거야. 이거는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미래의 사회 활동에 맞게 자질 개발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맞게 하느냐. 이렇게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수생목입니다. 할 수 있어. 이겁니다. 뭐 명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것이 위치가 어디 있을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위치가 어디 있을 때 설명하는 건데,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위치가 어디 있을 때 설명인데, 이것이 일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설명하고, 이것이 사령에 있을 때는 어떻게 설명하고, 이런 식인데, 이거 일간이라는 거는 나의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일간은 건 나의 추상적 개념이고, 사령이라는 내가 하는 일의 객관적 개념이에요. 추상적 개념과 객관적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대중은 어떻게 살아요? 객관적으로 살아요? 추상적으로 살아요? 종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실제 생활을 하고 살아요? 추상 속에 살아요? 모든 종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사람은 전부 다 가상현실에 빠져서 객관적 실체를 보지 않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왜 문제죠? 그건 거짓이야? 그럼 진짜 객관적으로 사신단 말이잖아요. 에이, 그러면 모든 종교는 멸망했으니까 인간의 종교에 의탁하여 사는 사람도 인간의 멸망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이 추상적인지 객관적인지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일간의 통병은 그렇습니다. 도덕이란 글자에 맞춰서, 그렇죠? 도덕적 인간형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돼, 통변할 때? 도덕적 인간형으로 뭐라고 말해야 돼? 그래도 알아서 하세요. 지식적 인간형으로. 그렇죠? 본질 탐구적 인간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 인간형으로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진실된 행동을 하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진실을 찾아서 행동하는 분입니다. 거짓이 없이 행동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훗날 까칠한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꼰대죠. 여기 비교 하락했어, 안 했어? 비교 분명히 하락했어요. 지식적 인간형으로, 지성인으로, 그렇잖아요. 지성인으로 성장을 서서히 하고자 하는 인간입니다. 지적 능력을 갖추려는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항상 자기 구박을
서슴없이 할 수 있습니다. 넌 왜 모르냐 인간하고 자기 구박을 해야 돼. 자기 구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 능력이고 지적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서스름없이 지식을 교류하지 않아요. 무시당할까봐. 내가 모른다고 무시당할까봐 말을 안 꺼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학원만 다니고 한마디도 안 해요, 인간이. 이게 단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기 구박을 한다는 뜻입니다. 본질 탐구, 인간성 탐구적 특징을 지정으로, 그게 본질을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질, 이런 뜻이고, 인간의 감성 등을 중요시 여김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이해관계의 부적합입니다. 그래. 이해관계 부적합. 개수는 본질을 탐구하잖아요. 그렇죠. 본질을 탐구하죠. 그랬더니 사회에 나갔더니 본질로 살아, 이해관계로 살아. 이해관계로 살아요. 애가 중학교 1학년 딱 드는 순간 애하고 뭐 차이가 났어. 이게 내 자식이더니 갑자기 얘가 학생 돼가지고 뭘로 타이나서 내 자식으로 봐요? 본질적으로 보면 되잖아. 그런데 얘가 학생이니까 가서 점수를 맞았는지 학교 생활을 잘했는지 하면서 뭘로 바뀌어 이제? 생활로 바뀌어버리죠. 이해관계가 나오니까 마찰이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에 대한 부적합성이 개수한테 드러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도적 찬양, 지식 추구, 본질 탐구, 도덕 찬양, 지식 추구, 본질 탐구를 하다 보니까 도덕은 잘못하다가니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꼰대가 될 우려가 있고, 지식은 하다 보니까 나보다도 낫는 놈만 보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망신당하기 싫은 게 구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학원 40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거는 본질을 탐구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부적합하게 된 거예요. 맞는 말은 이해관계에 따라 틀려. 그렇죠. 맞는 말이겠다. 그래가지고 얘들 이렇게 플러스 하니까 이 얘들 이렇게 3개 플러스 하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우울증이랴 지가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우울증이래. 그렇죠? 마음이 썩었대 자기가. 그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썩었대. 그리고 희극 배우가 되고 그러잖아요. 감성 능력, 감정 능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명리학계론 3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단어 정리를 해놨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7년 동안 말한 걸 제가 써머리 했습니다. 명리학계론 1장, 2장, 3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단어 정리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도덕과 지식과 본질 탐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제 학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 깨달은 사람이라고 허허 그러잖아요. 누가 뭐래도 허허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뭐라고 말해요? 멍청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청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랍니다. 그러면 끝없는 사유와의 성찰, 사유와의 관계, 그렇죠? 나하고만 관계를 따면 안 되잖아요. 사유와 관계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되죠. 그래서 요런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금으로 개수를 생하면 누구와의 관계를 쌓아? 나하고 관계를 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쁜 사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껍질 뭐 사감 선생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 그냥 못 지나가게도 지적질 한번 하고 가야 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나한테 안 맞는 거는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안 맞으니 안 맞는다고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을 빼려니까, 그렇죠? 10층에 사는데 걸어 올라가야 돼? 엘리베이터 타야 돼? 걸어 올라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부터 그냥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폐쇄하자고 막 동네에다 말하고 다닙니다. 그렇잖아.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것만 존재해야지.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옆에 존재하면 신경이 씁니다. 돌이 안 맞고 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나무도 아니고요. 혼자 사는 호랭이도 아니고요. 유이 흘러다니는 매도 아닙니다.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죠? 사회적 이해관계와 부딪히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려니까 경금으로 계수를 하면 얼마든지 자기를 설득해서 자기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일간한테는 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경금의 금생수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나의 본질과 상대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것이 합산값이 됩니다. 뭐가 됩니다. 그지? 되는데 그거는 때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 원래 있는 건 아닙니다. 늙음하게 이해가 갑니다. 살다 보니까 이해가 가.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머리 젖었던 거 이해가 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왜 계수일간한테 경금이 금생수야지 물이 끓이지 않고 흐른다, 이렇게 그동안에 몇 년을 말했는데 그것에서 인간의 본연은 무엇입니까 하고 왜 안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사령이 좌중의 임수인데 해중의 임수도 아니고 물어봐야 말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막 좌중의 임수 같았으면 내 상품 다 구성해서 막 내놓지. 해중의 임수 같으면 내놓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지. 꼬다한 것도 내놓을 거 아니야. 저는 좌중의 임수예요. 간목이 와서 물어보면 답하는 건데 왜 이걸 안 물어보고 그냥들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야지. 왜 사중에 있는 경금을 갖다 좌축에 있는 계수를 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적 소통에 맞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설명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뭐 계수는 신금이 생해야지 계수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경금이라고 했다가 헷갈려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니 그러면 그거 설명하려면 또 몇 시간 걸리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 했냐 그동안에. 내가 나눠준 글만 쳐다보고 머리는 어디다 두고 왔었냐 이러죠. 대화 중단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이해관계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암장에 있으면 때가 늦습니다. 때가 늦습니다. 때가 늦는 거랑 틀리죠. 겪어보니까 아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의미가 틀리잖아요. 때가 늦습니다. 그걸 주의를 하셔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사람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구분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것마저도 없으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뭐라고 말해요? 걔 생각 없다. 남의 생각이 내 생각이다. 부인 3명 있다. 어떤 거 얻을래요? 그렇죠. 개수가 금생수 전간이 없는 거 얻으면 좋죠. 내가 무슨 말했어. 남편이 생각이 없어. 그 제자가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게 최고죠. 무슨 말했어. 신계. 지 말을 따로 해. 예.
이런 거 있어요. 뭐 경계. 이해 너무 많이 해도 안 됩니다, 또. 내가 무슨 말을 했어? 부인이 경계로 돼 있어. 이해를 다 해버려. 이렇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물어본 거요. 의미가 틀리잖아. 부인님, 그래,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 현명한 여인은 못 쓰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잖아. 멍청한 여인이 최고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울 가는 길 물어볼 부인 말라면 계수일간이 경계. 서울 가는 길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가는 목적을 무엇이고, 가는 목표는 무엇이고, 정루는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줍니다. 누구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그렇죠. 신기한테 물어보면, 가고 싶으면 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네. 지장간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근이 없으면. 뭐가? 신계가. 어떤 게 근이요? 경계가 저기 천간에 있는 거잖아요. 예? 천간에 뜬 거를 얘기하시잖아요. 신금, 경무, 천간에 있는 거. 지지에 지장간에 근이 없을 때. 천간에도 없고, 지장에도 없고? 아니 천간에만 있고 밑에 없을 때. 좋죠. 아는 사람이니까.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거니까. 저절로 하는 거예요? 예. 저절로 아니까 좋죠. 방법을 아니까. 지지양간에서 금생수하면 경험해야 하는 거. 천간에 뜬 건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얘가 방법을 아는 거죠. 저절로 하는 거 인정하기 힘들죠. 자기도 모르게 목적이 뭐냐 이런 식으로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는 겁니다. 네.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미소 띈 얼굴들이 있죠. 행복해서 추구가 행복해요. 저절로 아닙니까? 그래서 저절로란 용어는 그거 별로 안 좋고요. 동양철학 용어 중에 근양이라는 거 있습니다. 근양과 부득이라는 게 있는데 근양을 뭐라고 말해요? 한자 용어로 도리 그럽니다. 도리. 이치를 알다 그럽니다. 그냥 생긴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태어날 때 본인들이 원산지가 원산이 몇 년 된 줄 아세요? 자기 태어난 생일은 알죠? 그렇지, 원산은 아냐고.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몇 년부터 내가 살았는지. 그리고 100년 동안 살 동안 어느 기억을 가지고 왔는지. 100년 중에 101년짜리 기억인지 99년짜리 기억인지 이런 거 아냐고. 모르죠? 써줘야지 안 써줬으면. 누가 써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인정을 하셔야 돼요. 타고난 게 있구나 하고. 그냥 타고난 게 있구나 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타고난 게 있구나 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은 타고난 병도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시대에 온 건 아시죠? 유전자 검사에서 이 사람 무슨 병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몇 년 뒤에 걸릴 것이다. 그 적중률이 높아가잖아요. 그거는 적중률이 높아가는 건 유전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타고난 건 있습니다. 하여간 사령은 여러분들이 통변하시는 것은 위에 거를 뭘로 말하는 거예요? 재능으로 말하는 겁니다. 일간에 있는 거를 성향으로 말했잖아요. 그걸 재능화된 겁니다. 그렇죠? 여지껏 말한 거를 성향화 시키는 겁니다. 그걸 직업화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밑에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직업을 위한 재능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해봐봐요. 일간으로 말할 때 도덕 가지고 도덕적 인간형으로 참신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모범적 선비십니다가 뭐예요? 다 그랬잖아요. 그건 직업이죠. 직업 재능이죠. 그리고 그런 성향을 추구하십니다가는 일간입니다. 일간으로 설명할 때와 그렇죠?
지성인으로 살고자 하는 성향을 추구하십니다. 그런 성향을 지녔습니다는 일간이고, 지성인으로 살고자 꾸준히 지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령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개수가 만약에 뭐 오미월에 났다. 일간의 성향은 뭐예요? 지성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 중심을 해야 되고 인간 본연을 중심해야 돼요. 살고 있는 장소는 어디요? 정화니까.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작업복 입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개수란 일간의 성향이 그걸 못 가게 할 수도 있죠. 정화라는 현장이 그런 생각 못 얻어먹게 할 수 있죠.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는 거를 나중에 이제 해귀신그랍니다. 해신과 귀신이 해결합니다. 그렇죠? 해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귀신, 저기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식신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식신격입니다. 그런데 식신이라고 해서 재성이 없잖아요. 내 능력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질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쓰질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귀신은 있죠. 토국수라고 해서 있어요. 편인이라는 게 있다고. 그런 게 내가 쓰지 못하니까 누가 와서 내 능력을 사갈 거 아니에요. 나를 쓰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쓸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를 쓴 거지. 그러니까 저는 내가 쓰려고 해야 돼요. 누가 나를 쓰게 해야 돼요. 예, 이게 바로 살아가는 방법론. 예, 통변이 아닙니다. 이거는 방법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드신 겁니다. 예,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김두견이가 개발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하는 말 격구까지 이 전권은 말하면 모르겠다. 예, 아빠처럼 살다가는 죽겠다. 그 결론만 얘기하자 그러죠. 예, 예.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서를 안 읽으셔가지고요. 귀신 그러면 일단 나쁘다고 말해요. 상극 그러면 일단 나쁘다고 말하는 습관 때문에 앞으로 진행이 안 돼요. 예, 그 습관만 없애시면 되는데 뭐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나중에 일간과 원령은 큰 차이가 납니다. 일간과 사령은 어떤 사람이 여기에 개수가 있고 여기 정화가 있거나 그러잖아요. 여기가 개수가 있고 여기가 간목이 있으면 걱정 없죠. 그렇죠? 여기에 개수가 있고 을목이 있으면 좀 걱정이 있죠. 얼른 쳐다보고 병화가 있나 봐야 되죠. 병화가 없어. 그럼 언제 여름 오나 이렇게 봐야 되죠. 천간 보고 병화가 있나 봐야 되잖아. 지가 알아서 스스로 개발하나. 아니면 때가 되면 되나.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그러게 지지는 때 그러잖아요. 천간은 뭐예요? 계획 그러잖아요. 지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때니까. 육하원칙으로 말하면 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대운 만날 때, 뭐 세운 만날 때 틀리고 그러듯이 그것도 좀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이제 통변은 이렇게 하자 이런 뜻이고요. 3번 뭐를 해야 되냐면 용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용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용도는 당연히 계갑입니다. 그렇죠? 계갑입니다. 자기를 개발시키다. 그렇죠? 자기 실력을 축적시키다. 자연 환경과 교육 환경 속에서 자기를 개발하다.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 속에서 자기를 개발하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연 생산 환경 그래요. 나중에 정경 그러면
인의 제조 환경 그라는 거예요. 이때 가서. 계갑 그러면 자연 생산 환경과 교육 환경. 교육 환경은 뭐예요? 학교 교육이 있고 뭐가 있죠? 가정 교육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계을은 사회 교육입니다. 환경에서 자기를 개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연 환경 그리고 학교 환경, 학교 환경 속에는 가정 환경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에서 자연과 학교 환경에서 자질을 개발하다 이런 실력을 쌓답니다. 네, 절대적인 용어죠. 그렇죠? 괴수한테 간목이 어떻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질이 뭘로? 쓰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질이 나타나는 걸로 쓰이는 겁니다. 자질이 간목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요? 개발되어 나타나는 거죠. 자질이 개발되어 나타나가 계갑입니다. 그 다음에 계을은 뭐죠? 뭐예요? 자연 환경, 학교 환경, 가정 환경을 거쳤으니까 뭘로 나타나냐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회 환경 그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자연 환경은 뭘 바뀌어요? 물물 교환 환경에서 필요한이잖아요. 에서 필요한 이런 사회 환경에서 필요한 물문 교환 환경에서 필요한 지혜를 개발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적용해야 되죠? 적용해야 되죠. 네, 알았습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계갑은 네, 알았습니다 하고 돼야 한대. 공부해야죠. 계을은 그동안에 공부한 거 쓰면 안 돼요. 네, 알았습니다 해야 써주지. 이런 게 아닌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닌데요 그러는 순간 뭐예요? 꼰대라고 했잖아 아까. 그렇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주의점은 항상 있습니다. 넘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갑을 경신할 때는 주의점이 없었잖아요. 주의점이 뭐 엄청 많습니다. 수다목보 그러잖아요. 이거 나중에 목다수축 수다목보 걸릴 수 있어 없어요 이거요? 이건 뭐예요? 음습이 걸릴 수 있죠? 그냥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의점. 보통 많은 거 아닙니다. 이게 용도입니다. 용도는 많이 뭐 알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개 경계 그럽니다. 그렇죠? 신계 경계 그러죠. 요거는 개인 재능의 우수함입니다. 그렇죠? 개인 재능의 우수함 그러니까 절대적 재능의 우수한 것을 의미하고요. 개인 재능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수함은 뭐예요? 뭐 써먹을지 않을지 몰라요. 그렇죠? 뭐 천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개인 성질의 우수함 그럽니다. 성질이 특별히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우수한 거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요. 특별히 안 좋을 수 있어요. 성질이. 그렇죠. 경계 그러면 있잖아요. 타인에게 발휘하는 재능이 우수함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도 명리학에서 최고로 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개인 재능이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죠. 이런 것들은 발휘하는 재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신계 병 그러면 발휘해야 안 해? 발휘해야죠. 최고입니다. 근데 경계 병 그러면 발휘하는 게 아니라 거두는 겁니다. 의미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박사님 그러면 신계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그러죠. 운영자잖아요. 그러면 경계입니다. 실력은 누가 있어요?
항상 신계가 있습니다. 근데 실력 있는 사람 비유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주방장하고 사장님이 있어. 주방장이 사장 눈치 봐, 사장이 주방장 눈치 봐. 그렇잖아요. 성질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경계는 좀 얄밉게 생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속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출 필요 없습니다. 겉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좀 얄밉게 생깁니다. 이렇게 부정과 긍정, 단점과 약점, 장점 등을 계속해서 하나로 아우를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죠? 실력이 있으려면 어떡하라고? 신계. 처세가 좋으려면 경계. 그럽니다. 걔네 둘이 만나면 맨날 싸웁니다. 그렇죠. 신계가 그럽니다. 경계한테. 너 이년아 진심으로 살아라. 경계가 또 그럽니다. 신계한테. 너 시골 가라. 예? 왜 왔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계는 스님, 경계는 파괴성 그러잖아요. 뭐 이런 뜻입니다. 둘 다 있으면 둘 다 하고 혼자 있으면 혼자 하고 그러면 됩니다. 개수한테 금생수는 치명적 이점입니다. 그렇죠? 자기한테 이점입니다. 예, 상대한테 치명을 줄 정도로 이점입니다. 평과 우수입니다. 평과 우수. 그렇지만은 수다 목보하거나 목다 수축하거나 이 아단을 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질머리 우수상타입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요. 이게 용도입니다. 여러분들 용도는 초보자는 초보자답게 수생목, 금생수, 수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오행의 용도와 채용의 구분 이런 거 할 때가 있어요. 할 때면 이것만 나오겠어요? 수록하게 나오죠. 막 무지하게 나옵니다. 개, 정은 어떻고 그런 거는 해기신 가서 나누시고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간목의 용도 할 때 제1번이 원래는 경갑이거든요. 벽갑이에요. 용도할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소화하기 힘드시니까 제1번이 개갑 그러잖아요. 원래는 제1번이 순서로 귀가죠. 벽갑, 경갑, 그냥 벽갑이 아닙니다. 근데 목은 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맞추는 거지, 제가. 그렇죠? 아버지는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한테 배워야 돼요. 배워야죠. 네. 바로 아버지한테 배우다가 경갑입니다. 개갑. 아버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있는데 이런 걸 배우기가 힘드신 겁니다. 네, 순서가. 그래서 부모는 잘못되고 선생은 잘못되고 이렇게 누군가 나보다 상위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게 개갑, 개의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을목은 그러니까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절지부터 해야 되죠. 네, 근극목 없는 것들은 이렇게 누구를 가리키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그게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천년밖에 안 된 무작정 명리학에 도전하시다 보니까 무작정 명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원래 연원에 있는 것들을 배제하고 연원에 있는 거는 명리학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작정 명리학. 그러니까 번호가 1, 2, 3, 4 이렇게 해서 9번 끝나고 10번이 나온 학문이 이건데 1번부터 9번까지 하고 이걸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화가 잘 될 텐데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명리학으로 들어갔는데 또 그냥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번역 없는 명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원전하고 아무 상관없는 명리학을 은문으로만 하다 보니까 한글로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퇴색이 돼 있죠. 그 용도는 개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의점입니다. 주의점입니다.
음습과 한냉 주의점입니다. 한냉이라는 것은 금생수 된 거를 말하죠. 야, 그런데 수원 만나면 좋다고 하더니 갑자기 한냉이라고 하고, 이제,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지. 그치? 그렇잖아. 한냉. 그렇잖아요. 막 개수를 수원할 때 경금 신금 막 수원을 할 때는 신나게 대박이다 최고다 쪽막가도 그러잖아. 금생돈 돼야지 사람이 그래도 남한테 치명을 입힐 정도로 재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치명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니까 남한테 피해줄 정도로 그래놓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금생돈 한냉해가지고 한냉이잖아요. 한냉해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표현 하나도 안 하는 거 이렇게 못하는 거. 춤추다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안 돼가지고 얼마나 알지 쫄아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혀 멍청하기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전혀 개발이 안 된 걸 말하죠. 그렇죠. 그 사람 사이 환경이 혼자 산다 그러면 그걸 못 느끼는데 동네가 막 20호라도 있다든가 이런 데서 산다 그러면 소위 당하죠. 아무도 없는 데서 살면 아무 느낌이 없어 괜찮잖아. 그래도 벌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개구리보다는. 그 옆에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소외감도 느끼고 막 그러죠. 자기 개발이 안 됨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어두운 환경이 안 됩니다.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걸 말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만 순행입니다. 이게 얼음이 덮여 있다고 생각해봐. 생산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툰드라 지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시베리아 같은 걸 툰드라 지역이라고 하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뭐는 있어? 눈은 있잖아요. 눈. 비는 흘러 멈춰 있어. 비 내리면. 물을 표현할 때 비하고 눈 표현하잖아. 그냥 흐르죠. 그렇죠. 이게 눈입니다. 눈이니까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겁니다. 그렇죠. 눈은 안 흐르잖아. 그래서 특기가 인자하는 겁니다. 인자 아시죠? 여자 이름이에요. 인자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아무것도 모르면 인자합니다. 그냥. 알면 따지잖아요. 인자합니다. 닌자가 아니고 인자야. 인자하신 분입니다. 아주 인자합니다. 그래서 한냉하면 어지르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자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인자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글씨를 알아야지 버스를 타는 건 아니죠. 탁 치다 보면은 서울 가는데 서울 써 있잖아요. 그거 몰라도 서울 가게 생겼어, 제가. 타면 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인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서울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면 서울 가는 버스가 그냥 오게 돼 있는데 뭔 문제냐고. 답답이야? 아무 문제 없어. 그렇죠? 바로 이 그만 순행입니다. 근데 음습입니다, 이제. 음습입니다. 음습이라는 거는 습기가 포화 상태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포화 상태니까 녹아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 빠져나갔죠, 위로. 그렇잖아요. 저수지 위에 물 한 개처럼 솟아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음습입니다. 이건 이제 뭘 몰라,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 미치겠어요? 너무 많이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을 할 때 그 말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 음습입니다. 음습하면 초목이 이렇게 꼬입니다. 비틀어지고요. 배배 꼬입니다.
이렇게 비틀어지고 그럽니다. 꼬부라지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음습하면 너무 많이 아는 겁니다. 뭘 알아? 그래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너무 많이 압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안 되는 것만 알지 그러면 되는 건 잘 모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불안입니다. 불안 아시죠? 불안입니다. 이런 건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개수가 음습한 것은 너무 뜨거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축 인묘원령의 개수는 한냉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묘진 사오에는 뭘 위험이 있어? 음습할 수 있죠.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걸 해결하는 거를 병약용신 그럽니다. 이제 나중에. 나중에 따져야 돼. 지금 따지다가는 큰일 납니다, 또. 그래서 그것만 보이고 기초가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항상 요게 주의점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갖다 하기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찾든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든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든지, 사주를 감정할 때는, 사주 감정할 때 있죠. 사주를 감정할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렇죠? 개수가 사령, 일간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출발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이해했죠? 저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할 때부터 하죠. 무조건 개수 찾아가지고 뭐 있지 말고 출발점일 때 하죠. 개수가 일간일 때 설명하고 사령일 때 설명을 하는데 요거 중에서도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요거부터 출발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개수 사령일 때 출발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중의 개수가 사령이면 신계해서 출발하면 되죠. 금생대 출발하면 되고, 축중의 개수가 사령이면 개갑에서 출발하면 되고, 진중의 개수가 사령이면 개을에서 출발하면 되잖아요. 출발 자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생수화나 수생목, 또 수생목, 신계, 개갑, 그리고 개을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해서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자중의 개수, 축중의 개수, 진중의 개수 이렇게 써서 하시면 됩니다. 자중의 개수는 금생수부터, 축중은 수생목, 진중은 수생목부터 출발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개발을 해야 돼? 전수부터 받아야 돼? 전수부터 받아야지. 이 사람은 자기 개발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자질 개발이죠. 이 사람은 자기 개발부터 해야 돼. 환경 여건에 먼저 살펴봐야 돼. 그렇지? 그럼 이걸 살펴봐야 되죠. 여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 자체를, 상생을 이렇게 해서 출발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자질부터 개발해야 돼. 여건에서 여건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 배워야 되죠. 여건이 많은 사람한테 이거 배워야 됩니다. 얘는 살펴야 돼. 나부터 생각해야 돼요. 나부터 생각하는 거고, 요거는 환경에서 잘 나가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따지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참 자중의 개수로 태어나는데 신은 없고 갑만 있는 사람도 있죠. 진중의 개수로 태어났는데 을은 없고 갑만 있는 사람도 있죠. 축중의 개로 태어났는데 갑은 없고 을만 있거나 신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죠.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희신, 기신 그래요. 그렇죠? 그건 또 나중에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모르고 지나가면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쉬었다 합시다.